네, 안녕하세요. 더한투자 전문 노아입니다. 최근 쿠팡이 나스닥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상장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좀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쿠팡의 화려한 성공으로 그 뒤를 이을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수혜를 아마 마켓컬리 쪽에서 가져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국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쿠팡과 마켓컬리에 관한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쿠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쿠팡은 지난 11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공모가는 35달러로 시가총액만 무려 70조 원이었습니다. 이후 100조 원까지도 올라갔었고, 현재는 약 91조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국내에선 쿠팡의 가치를 사실 이 정도까지는 평가하지 않았었던 시선이라서 만약에 국내에 상장을 했었다면 이 시가총액이 저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뒤이어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이어받은 기업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쿠팡의 경쟁자인 마켓컬리도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마켓컬리의 대표인 김슬아 대표가 원래 금융인 출신인데 관련 업계를 좀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금융인들이랑 현재 미국 상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마켓컬리는 3년 전인 2018년도에 삼성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국내 상장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뭐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이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 쪽으로 상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좀 모습을 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마켓컬리의 실적이 어떤가 한번 보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매출액 자체는 매해 증가하고 있죠. 보면은 이 곡선 자체가 굉장히 완만한데 성장력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여기 보면은 1,571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289억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작년 매출이 1조까지 증가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옆에 보이는 회원수도 현재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와는 또 상반되게 실적은 오히려 적자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자폭이 매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거의 1,000억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마켓컬리가 8.8억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뭐 아직 쿠팡에 비하면은 좀 많이 작은 규모로 보여지는데 이 후발주자로 좀 국내 증시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마켓컬리에 국내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련주들의 관련성이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마켓컬리가 상장을 한다고 해도 이 관련주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 반응 자체는 분명히 있었던 게 맞으니까 한번 관련주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KC피드는 제가 4점을 남겼고요. 흥국 F&B도 똑같이 4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는 제가 6점을 남겼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KC피드는 사료와 축산물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마켓컬리에 유정란을 공급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로 코어가 있는 회사로 보기는 좀 힘들고 매출 비중도 사실 이제 배합사료 판매가 회사 전체 매출의 9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컬리가 상장한다고 해도 뭐 실제로 수혜를 받을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요. 다음은 흥국 F&B인데 이 회사도 KC피드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흥국 F&B는 음료수나 영양식품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판매도 같이 하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흥국 F&B는 예전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도 한번 묶였었죠. 간편식품 공급을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마켓컬리에도 똑같이 식음료를 납품한다고 했고 이걸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만의 뭐 특별한 기술력, 뭐 핵심 가치 사실 이런 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시장 반응 자체는 있어서 넣어놨는데 관련성이 깊다고 보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저번에 네오이뮨텍 상장 관련주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마켓컬리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그나마 유일하게 지분 보유라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른 종목보다는 연관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미래에셋 벤처 투자 소식이 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뭐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을 투자하는 실력이 좋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좀 다른 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면. 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작년 코로나 시기에 그 최저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때가 아마 지금 1월 달쯤에 아마 네오이뮨텍 관련 이슈로 한번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최근에 마켓 컬리를 통해서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다른 관련주들을 보면 네,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 마켓 컬리로 좀 슈팅이 크게 나왔고 네, 이 종목도 이제 쿠팡 관련해서 예, 그 전에는 좀 잠잠했다가 쿠팡 관련해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또 이번에 마켓컬리 이어서 상승한 모습이에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세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상승폭도 가장 컸고 시가총액도 현재 가장 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연관성이 가장 깊다고 판단되는 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집중이 되었었던 이 마켓컬리에 관한 관련주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